잘 쉬셨죠? 아이고 죽겠다. 나 19번 볼 차례입니다.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1번이 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되죠. 어떤 등기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하게 됩니다. 네, 채권 남발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당연히 등기할 사유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등기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물권 변동 등기할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할 것이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기할 필요 없죠. 미음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문장 5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뜻하면 뜻하는 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당사자 간에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물권 변동을 물어봤는데 1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매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할 필요 없고,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수용 개시일날 물권 변동 생기므로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수용 개시일이 언제일까요? 수용 개시일은 보상금을 지급한 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부동산의 법인 귀속은 등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재단법인 설립 행위할 때 자기 재산을 출연하겠대요. 근데 학설 입장은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갈라지는데 판례는 할 필요 없답니다. 등기 안 해도 귀속은 당연히 됐다요. 그 다음에 회사병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귀속의 변경도 등기할 필요 없는데 포괄승계가 몇 개 있다고 배웠나요? 3개 있다고 배워. 상속이 있고, 참 눈도 빨라. 자, 눈으로 맞힌 거, 실력으로 맞힌 거야. 자, 상속이 있고 회사병이 있고 포괄유증서에 따라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병 등기할 필요 없고 회사합병이 된 때 물권은 변동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변동,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행인가 형성인가 물어보시는데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공유물 분할. 이 말이 안 들어가면 다 이행 판결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5번이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 21번의 경우는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이거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등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 기억 들어가면 답이니까 1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네, 그쵸. 네, 그럼 이제 결승 올라왔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그럼 소유권 취득했으면 등기할 필요 없고, 디귿번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 수요가 적합하게 완성된 경우 등기를 해야 하니까 디귿번도 맞는 말이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매각을, 즉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기억되고 2개가 답이 됩니다. 쉬웠던 문제고, 22번 물권 변동과 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틀렸죠? 등기 안 해도 될 것이고, 2번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여야 저당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저당권이란 권리는 주된 권리인가요? 종된 권리인가요? 저당권의 성질은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의 성질은 부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태어날 수 있으니까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3번째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등기를 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민법 186조가 가장 대원칙이에요.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 효과가 있다고 규정을 했고, 187조는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하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분할 수 없더라. 여기 처분 요건으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럼 등기의 가장 큰 원칙은 법률 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7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반대로 임차권과 환매권의 경우는 채권으로서 권리가 임차권이 있고 또 하나가 환매권이 있죠. 이 두 가지 등기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할 목적은 아닙니다. 그 임차권 등기해야 성립해요? 임차권 등기해야 성립해요? 안 해도 상관없죠. 그래도 우리 주변에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장사하잖아요. 등기 안 해도. 그럼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이더라. 환매권은 등기해야 성립해요? 지금 질문한 거예요. 자, 환매권 등기해야 성립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대항력이니까 같은 채권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걸 등기하고 어떤 걸 등기 안 하느냐 물어봤을 때 등기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이게 대원칙이에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물권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을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채권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하는 상관은 없는데 등기를 안 한 경우는 제3자의 환매권 행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3자 소유권을 가지고 간 경우에 환매권 행사하려면 등기하라는 것이 대항력인 거지, 당사자라면 등기 안 해서 얼마든지 성립을 합니다. 환매권도.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고, 제3자의 효력이 있는 게 이 효력이 무슨 효력 줄여서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한다. 틀린 말이고. 5번에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죠. 관습법상 법정 지나고 등기 안 해도 성립은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넘어가서 다음은 23번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추정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효력인데, 추정력이란 것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효력이 추정력이에요. 추정력은 등기법에는 민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기를, 판례에서는 법에는 없다 할지라도 이 효력은 법이 인정한 법률상 추정이다라고 규정 내린 것이 판례입니다. 법에는 있대요, 없대요? 법에는 없지만 법이 내린 효과라는 것이 판례 내용이에요. 그럼 추정력이 미치는 등기는 종국 등기는 추정력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예비등기라는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가등기라는 게 추정력 인정하지 못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권리의 등기까지 추정력 인정해주는 것이 내용이고, 어떤 경우도 표제부 등기 추정력 인정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럼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 외울 게 아니에요. 알면 되니까. 등기부 양식이 기본적으로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겠죠. 그럼 토지 등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등기해야 돼요? 토지 등기부는 분필 빼고 네 가지죠. 분필 빼고. 아이 참, 네 가지. 토지의 소재, 상계동, 지번 50번지, 지목, 전, 면적이 100 나왔다 가정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등기부는 소유자 A, 저당권자가 1선유로 저당권, 채권의 1억 등기에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걸 등기부를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뭘 느끼느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표지부를 봤더니만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되어 있죠? 요거 보고서 느끼는 것은 이런 토지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런 토지가 있다. 이런 게 있다예요. 있다가 일단 확정을 줘야 돼. 물건이 있어야 누가 주인이가 나올 테니까. 그럼 A가 갑부에 등기되어 있네요. A는 소유자이다. 소유자일 것이다. 일 것이다예요. 이다가 아니라.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저당권자 경매를 진행했는데 이 집에 이 땅에 낙찰받은 자가 B입니다. B가 경락인이에요. 얘가 대금을 완납했대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B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얘를 확정을 줘버리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느냐 얘기예요.
등기부상 A는 주인일 것이다예요.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B가 갑자기 하는 말, 뭔 소리요? 내가 주인이요?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네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면 입증해라요. 입증해라. 호주머니 딱 꺼낸 게 뭐예요? 경락대 완납증을 딱 꺼내는 겁니다. 완납증권이가 경락대 완납했네요. 그럼 이 땅 얘가 소유고 취득했네요. 입증했죠? 추정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갑부의 등기 항상 바뀔 수 있다 보니까 확정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정한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을구에 저당권 1억 채권이 있죠? 그럼 1억 채권이 있다. 아니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있을 것이다요. 확정 지으면 안 돼요. 아까 채권을 변제한 경우에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이자 돈 1억 빌렸겠네 라고 추정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A가 하는 말, 돈 다 갚은 거야 이게 소멸된 거로 주장을 해요. 입증해봐. 대거 완납증을 꺼내옵니다. 돈 다 갚았다고. 그럼 소멸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갑부나 을구는 확정을 지으면 안 되니까 이런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하지만 표제부 등기는 이런 토지나 이런 건물이 있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력이 있다 보니 여기 미치지 않는다 이 뜻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말뜻만 알면 되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 못하니까 권리는 그자와 권리자 1, 권리자는 그자와 권리자 1,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표제부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뭔 말인지가 될 것이고 되시는 범위는 일단 세개로 세분해서 등기하게 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등기를 통해 취득하게 된 권리가 있을 것이며 등기하게 된 원인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정해주겠다 판례 입장이에요. 절차라는 것은 등기하는 과정, 절차는 전부 다 거치고 적법하게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계약이 원인이 된 경우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검인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농지 취득하는 자, 천발 서류 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천목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며 유상계약일 경우는 토지가 허가받은 것도 추정할 수가 있고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매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 등등 어떤 말이 나와도 절차는 전부 다 인정해 줍니다. 권리 존재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저당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에 부합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원인의 경우는 요거는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매매, 교환일 경우는 교환. 그 매매나 교환 등도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유효함을 추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이에요. 아니다. 우리끼리 매매 계약은 무효다. 주장자는 입증해라요. 입증해라. 그래서 백사조 배웠어요. 백사조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일명 폭리행위. 그럼 이제 갑하고라고 이 집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 4억 나가는 집을 못 모르고서 1억에 싸게 샀습니다. 등기를 가져왔대요. 그럼 불공정이 존재하죠? 이런 불공정이 있다고 해서 을이 갑의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을 이용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불공정이 있다고 해서 이 등기 무효로 보는 건 아니고 이 매매 유효로 추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하지만 아니다. 나는 갑이 공박, 경솔, 무경, 이용 당했다고 주장하면 입증해라요. 입증하게 되면 불공정이라는 객관적 요건하고 공박, 경솔, 무경하는 입증에서 두 가지 충족하는 순간 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아닌가? 맞죠? 그럼 공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추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나는 공박을 이용당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자가 있으면 입증해라. 그래서 주장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민법 공부할 때? 민법 포기했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추정해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하는 것이 입증 책임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참 중요한 파트고 이제 등기가 또 실행된 경우에 미치는 당사자 범위, 이제 당사자도 추정력 인정해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제3자라 할지라도 추정력은 누구나 다 인정하므로 여기는
보기는 될지언정 답은 안 돼요. 권리변동 당사자가 아니던 제3자가 아니던 전 소유자 이건 누구나 다 미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누구 나왔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시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등기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한 거 잘한 거. 잘못한 건 뭘 보고 사고 잘못했다 그래요. 아니 등기부를 믿고 산 거예요. 지금 등기부 내용을 등기부 내용을 보고 샀어요. 믿고. 잘못한 게 없죠. 선이며 무과실로 추정이 들어갑니다. 단 선이라 할지라도 등기부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건 잘못한 거니 과실이 있는 걸 추정 들어가는 것이 여기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미치는 범위가 될 것이고 이제 부정하는 거의 경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가등기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효제부 등기도 추정적 인정하지 못하게 되며 세 번째는 사망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는 추정적 인정하지 않고 허무인 명의 추정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중복 등기가 있을 경우에 중복 등기는 동일인 명의를 둘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인경우 나눠서 동일인의 경우는 선등기 인정해 줍니다. 후등기 인정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고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선등기 후등기 어떤 게 인정할까? 둘 다 인정하네요. 동일인은 둘 다 인정 안 한다고요. 동일인일 때만 선등기 추정을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동일인이 아니면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의 경우만 선등기 추정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 유효 무효랑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사망자 앞에서 실행한 등기 무효 등기 유효 등기 사망한 앞으로 실행됐다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유효한 등기와 무효 등기 지금 따지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뭔 말인지 가졌어요? 지금 추정력 배우는 건 무효 유효 배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 등기 아까 여기 있으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등기는 돈 다 갚은 무효 등기라는 거예요. 소멸된 거. 그럼 무효 등기를 할지라도 등기부는 남아있으면 추정해 주는 거랑 위험이랑 별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그 위험을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 등기부상 믿고 등기부상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추정해 주는 게 추정력 보고 배우는 거지 이 등기 지금 무효 유효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그럼 무효 등기만 유효만 추정력 있는 게 아니라 무효도 추정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네. 하나 더 설명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서 A가 등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락인이 소유자죠? 그럼 얘는 효과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무효잖아 이거. 하여튼 무효 등기가 일단 여기 등기되어 있어도 얘가 주인일 거 추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유효 등기만 추정력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효무효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추정력이 있다로 따지는 거지 유효한 등기만 추정력이 있고 무효 등기 추정력 없고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무효 등기를 할 때 추정력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지금 무효 유효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인의 경우 어떤 거 추정력 인정하고 선등기 동일인이 아닌 경우 둘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점유의 추정력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뭘로 공시할까? 등기죠? 동사는 점유입니다. 그 부동산은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추정해 주는 게 그 뜻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 자를 권리자로 추정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 방법은 등기 점유가 아니니까. 이걸 인정해 주기는 우리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점유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어떤 거? 학원 강의실 우리 앞으로 등기한 거예요, 이거? 이건 아니니까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 그저 권리자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점유 추정은 뭐만 인정하는 거? 동산만 인정하는 거예요, 동산만. 근데 부동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섯 번째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에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 명인에게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추정력 인정할 수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일곱 번째 등기를 불법 말소한 경우 등기를 잘못 지은 경우에 권리는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등기를 잘못 지은 경우 권리는 살아있으니까 말소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잘못 지은 경우 권리까지 소멸하나요? 소멸 안 했죠? 그럼 잘못 지은 게 권리까지 소멸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마지막에 명백한 부실의 등기. 명백한 부실의 등기라는 것은 공유자 간에 A, B 둘이도 공유인데 지분의 합계를 더해봤더니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 뭐가 큰 경우?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예요. A의 지분이 3분의 2, B의 지분이 3분의 2 더하니까 6분의 4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와요? 더하면 3분의 4가 나오겠죠? 또 더하기 안 되나 보다 이것도. 자, 그럴 경우에 분자가 커요? 분모가 커요? 분자가 크잖아요. 이런 등기를 부실의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자가 큰 경우는 지분대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지분이 안 맞으니까. 이게 다 하나 다 대법원 판례니까 추정력은 여기서 문제가 달고 나옵니다. 이제 문제 보고 풀자고요. 24번의 경우 1번 지문. 아니 23번 볼 차례죠. 23번 등기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된 권리가 등기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맞고 유효성을 추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 등기의 경우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며 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동일인의 경우예요. 동일인일 경우는 어떤 거 인정해 주고 선등기.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둘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번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동일인은 어떤 것만 추정력 인정했대요? 동일인은 선등기만. 동일인이 아니면 둘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번 점은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적법한 등기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맞고요. 네 번째 등기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무과실로 추정된다. 맞고 등기를 믿은 것은 선의이며 무과실이다. 그 다음에 5번이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고 사실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의 등기 어떤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그 다음에 24번 다음은 등기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인정보다는 추정되는 게 정확한 말이 되고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말이 되고요. 인정되는 건 뭐예요? 확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보다는 추정이 정확한 말이 되겠죠. 두 번째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배제된다. 점유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 무과실이 추정되고 등기된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선의일지라도 과실이 추정된다. 요거네요. 등기를 믿은 것은 선의이며 무과실이고 조사하는 것은 과실로 추정된다. 맞고요. 4번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 권리의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권리의 등기 인정해 주겠지만 부동산 표시 등기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표접은 어떤 의미 있어요? 추정력 있는 게 아니라 확정력. 이 부동산이 있다 확정해야 되니까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추정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작게 얘기했나 봐요. 좀 크게 얘기할게요. 확정력. 무슨 요리요? 네, 확정력이 있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참 어렵죠? 그래 나도 먹고 살지. 원래 5월, 6월까지는 민경이 먹고 사는 거고 7월부터는 이제 나머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 안 했으니까 이제 몰아서 해야죠. 네, 좀 해놓을 걸. 아이,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현재 등기 부상 명의인에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전 소유자이건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25번 등기 휴르기가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맞았나요? 이게 등기 따지는 기준이고, 두 번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비록 무효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소유권, 이 중에 지상권, 이 중에 전세권을 등기하지 못하더라. 이런 요력을 뒤에 등기 따라오는 것을 막는 힘을 후등기 저지력이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틀린 말입니다.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후 사항에 대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한다 해서 3번도 틀린 말이고, 답이 두 개예요. 요거는 4번은 잘못된 말인데,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추정력은 여기 써놓기를 법의 명문 규정은 없다 그랬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으니 명문이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두 개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부동산 시효취득은 원칙이 20년간 점유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이 20년간 점유하고 나중에 등기하면 취득하네요. 아닌가? 맞죠? 공시가 앞에 왔어요? 뒤에 왔어요? 뒤에 왔지요? 공시를 뒤에 하는 겁니다. 부동산 원칙이. 근데 동산의 경우는 점유를 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있으면 선일 경우 몇 년이고, 악일 경우는, 선일 경우는 5년, 악일 경우는 10년. 진짜 민법 포기했나 보네 이거. 선일 경우 5년만 지나면 취득하고 몇 개 아는 줄 알면서 점유했어요. 이거 10년 지나야 돼요. 볼펜이 여기 딱 있길래 이게 나 내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점유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이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아닐지언정. 근데 나는 내게 아닌 줄 뻔히 알았어요. 이거 모나미인데 내 건 파이로트야. 내 거 아닌 거 알았잖아요. 모르고 점유하게 되면 이거 알면서, 내 거 아닌 거 알면서 점유하게 되면 몇 년 지나면 되더라? 10년만 지나면 취득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안 배웠어요? 아,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 여기 동산의 경우는 점유를 먼저, 공시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나요? 점유를 또 받아와야 돼. 인도를 또 받아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여기 기간만 지나면 취득하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이고, 그럼 공시 방법이 어디 오느냐 이거 못 따지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어디 있고, 뒤에 동산 앞에 있네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도 다만 선유무가 실로 등기가 먼저 돼 있으니까 10년만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등기가 앞에 오니까, 공시가 앞에 오니까 시간만 지나면 취득하는 효과가 동산 점유하는 것과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원칙이 마지막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등기가 미리 돼 있으니까 동산처럼 시간만 지나가면 취득하기 때문에 동산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점유적 효력의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 지금 드리고 민법 얘기 들은 거 기분 안 들어요? 민법이 반이에요, 등기법은. 민법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등기가 쉬워 넘어가는 것이고,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법은 반은 헤매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에게 한 말, 4달 수업 들을 때는 이게 변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들을 때 6개월을 공부해야지 그때 가서 아 이제 알 것 같다요. 알겠다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좀 그랬어요. 1월달 강의할 때 1월, 2월, 3월, 4월 4달 수업 듣고 나서 그때까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근데 6개월 딱 지났을 때 그때 가서 아 이제 알 것 같다요. 알겠다가 아니라.
왜 민법이 베이스가 깔려야 되니까 안 깔리면 계속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깔리는 시간이 한 6개월 걸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고 금방 올라가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들을 땐 알 것처럼 뭐 돌아서면 아까 분명히 수업 시간에 그랬는데 답이 뭐지 그러고 헷갈려야 돼.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탕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힘내세요. 내년에 하려고? 올해 끝내야 되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마음 놓고 하면 되고 100% 알아 합격한 사람 없어요. 그날에 이제 찍신이 딱 내리면은 그걸로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찍신이 강림하시기를 잘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오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명은 거의 터지기 직전 거들고 터질 만한 사람이 있고 한 명은 깔깔대고 웃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합격은 누가 할까? 터질 사람밖에 가는 거예요. 터질 만한 사람은 기본적인 상황은 맞췄는데 어려운 거 한두 개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막 헷갈리다 보니 그게 기억에 남고 잔상이 그게 떠오르다 보니 한참 헤맸으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건들면 터지기 직전이고 이것저것 다 찍고 나온 사람은 다 답으로 착각하고 있거든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끝났다는 자체만으로. 나중에 모임 가면은 대부분 다 터지기 직전 봉숭아 연정이 대부분 다 와 있더라고요. 손대면 독하고 그 터질 만한 사람이 다 나와 있고 깔깔이 웃는 사람들은 잘 와 있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안 하려고요? 이제 해야 돼 이제. 자, 그동안 놀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26번. 다음은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고치세요. 신청한 때가 아니고 기록한 때가 아니라 등기를 접수한 때로. 언제라고요? 접수한 때 발생하기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접수효과 언제 발생한다고 배우셨고 저장된 때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기재한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치시라고. 기재한 때가 언제 고쳐야 돼요? 접수한 때부터 효과 발생한다 고쳐놔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에는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추정력 인정하는 거 맞고 권리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점유의 추정력은 어디만 인정을 해요? 동산만이 부동산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 4번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본등기 행하여지더라도 물권 변동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와 가처분 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지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를 첨부한 경우는 단독이 가능합니다. 승낙서가 있다는 얘기는 가등기 의무자 쪽에서 협조해 준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 협조 안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확인받고 법원이 명령서를 줘요. 혼자 하라고. 그래서 이게 판결에 가름하는 조치가 됩니다. 맞는 말이고. 1번은 뭘로 고치셔야 돼요? 접수한 대로 고쳐 정확한 말이 됩니다. 다음 3번 체크하시고 1번 고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27번 등기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경락 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절차란 말로 하면 이쪽에서 검인받은 거 농립취득자식명 토지거래가 받은 것으로 경매 절차도 적합한 걸로 추정해 준다 그랬으니까 1번 맞는 말이에요. 절차란 말로 하면 다 추정해 주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부상 현재 등기 명의인이 전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 변동 일방 당사자인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는 등기 추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일단 다 인정해 주겠다가 대법원 판례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전 주인 다 인정하니까 2번 틀린 말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이며 무과실 맞고요. 네 번째,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하는 것은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맞고요. 5번이 담보물권의 등기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맞고. 그 다음에 28번. 다음은 등기 효력 중 종국 등기에 대한 효력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구 사항에 대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본에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적용되며 사실의 등기, 예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고요. 세 번째,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격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합하게 격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 절차, 권리 세 개는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실적업상 소멸한 경우에 그 토지의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비록 무효등기 지상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효력을 후등기 저지로 했으니까 등기 못합니다. 각하사유예요.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갑구 사항란에 등기된 가등기와 을구 사항란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는 접수본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갑구, 을구, 구가 다른 경우는 접수본을 보고 따지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틀린 건 4번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다음 중 부기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권리자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는 거예요.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다고 순위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 등기 사유고. 두 번째, 2항에는 동의를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아까 한번 나왔던 거네요.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 조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로 가더라. 부기 등기 옛날상 지우라고 배웠어요? 놔두라고 배웠어요? 권리 변경할 당시에 자꾸 떠들어야 돼. 방법은 없어요. 권리를 변경 또는 경정할 당시에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경정할 당시에 등기부상 2항계인이 있더라. 2항계인에 승낙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보기등기로 등기 실행하게 되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 주등기로 가더라.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보기등기로 가는 경우 옛날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라 놔둬라. 붉은 숫자예요. 붉은 선으로 지운다. 주등기로 가는 경우 옛날 사항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한 줄 외우시라 그랬죠. 나이트클럽 물 좋은 때는 주말에 물이 좋은데 나이트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가래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승낙 받고 간다 그래서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갑니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가니까 두 개 반드시 세분해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답은 2번이 동의 얻지 못했으니까 보기 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가야겠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소유권 잡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보기 등기로 갑니다. 5번 환매 특약 등기도 보기 등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 넘어가서 30번. 다음은 등기의 유효권 완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 변동 과정을 생략한 등기는 물권 행위에 부합하지 않지만 거래 안전을 고려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물권 변동 과정을 생략했더라. 몇 가지 있나요? 생략한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모두 생략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생략한 등기의 경우는 일단 모두 생략이라는 것이 두자가 무슨 두자? 이 머리 두자라 그랬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신축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주택을 미등기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은 경우는 등기하는 과정은 갑명의로 보조 등기한 다음에 을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 될 텐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을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 실행해 버린 경우 빼먹긴 빼먹은 어딜 빼먹었어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뭐를 빼먹어 버렸죠? 이걸 빼먹은 거를 모두 생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조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에도 소유자가 을이고 직접 등기에도 을, 요리가도 을, 직접 해도 을, 일치하는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개념이에요. 그냥 딱 한 지문 나와요. 한 지문 딱 나오기를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하였을 때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따 딱 한 지문 나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통하고 다시 또 을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는 순차로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올 등기가 있는데 등기가 을을 빼먹고 한 방에 넘어버린 경우 이걸 빼먹고 넘어버린 경우가 뭐다? 요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건 요건 순차로 등기해도 병이고 한 방에 와도 병, 요리 가도 병, 조리 가도 병 일치했네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요. 유효인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의 뜻은 위반하게 되면 유효하게 인정해주되 처벌은 받아랍니다. 처벌은 얼마가 될까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어서 들어보긴 들어봤죠? 우리 박용덕 교수님이 강의할 때 3년 2천 얘기하는 거고 당사자는 3년 1억 원이에요. 얼마짜리라고요? 3년 1억 원. 어서 들어보긴 들어봐도 3년 2천 그러면 틀려요. 여기 3년 1억이 당사자끼리는 세요 약해요? 세죠? 그럼 해야 돼 말해야 돼요? 돈 벌긴 틀렸구나. 이거는 이걸 얼마큼 잘하느냐가 이게 타짜냐 초짜냐 차이점이에요. 중개사법 배울 당시 금지행위 배웠죠? 순가 기억하지 말고 무등록업체랑 거래하지 말고 중간생활 등기 하지 말고 수수료 초과하지 말고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그거는 시험 볼 때까지만이에요. 시험 볼 때까지만. 시험 본 다음부터는 무제한 허용이에요. 걸리지만 않으면 아시겠죠? 그래 등이 절절 끓어요. 중개업은 뜻이 뭐예요? 중개업이란 중개를 업으라는 게 중개업이죠. 그랬다가 손가락 지분 없어져. 죄 빨아먹어서. 뭔 말인지 몰랐구나. 그러면은 돈을 못 손가락 빨아먹으니까 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중개업이라는 사람은 중개를 업으라는 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해야 돼. 그래 돈을 버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얼마큼 싸게 잘 끊어와서 잘 파느냐. 이게 돈 벌고 못 벌고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던데 어쨌든 간에 유효입니다. 그럼 3자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할까? 합의가 없으면 유효할까? 합의가 있으면 유효할까요? 네, 합의가 없으면 유효할까요? 네, 그럼 대법원 판례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합의가 없다 하여 그 등의 무효나 말소 주장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합의했다는 얘기는 갑을병 셋이 짜맞춘 거니까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을을 대위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 빈정상해라자. 아, 여기 봐요. 자, 다 유효죠? 아 빈정상해. 자, 허가구역은요 뭐예요? 자, 이것도 배웠나요? 자, 허가구역에서 중간생활 같은 허가를 받아도 무효입니다. 들어오는 어디 가서 배우면 돼. 배우든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허위기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등기원인의 허위기자라는 것은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로 가지니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바꾼 경우에 이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이것도 유효입니다. 이거 뭐 한 지문 딱 나올 부분이고 이것도 처벌은 3년 1억이에요. 마지막에 무효등기 유용.
무효등기란 얘기는 요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고 말소 등기해야 돼요. 지워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무효등기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르는데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쓸 수 있게 되더라. 그 뜻이 유용의 뜻인데 유용한다는 얘기는 일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합의하면서 피해 입는 이해관계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용 인정해주고 유용 인정해주는 것은 등기부가 표제부하고 갑부하고 을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용을 인정해주는 것은 표제부는 유용을 인정하진 않아요. 여기는 안 되고 여기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 등기부는 유용할 수가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그럼 갑부가 되고 유용 인정해주나요? 예, 그럼 담보가등기랑 가등기는 갑부로 가요? 을구로 가요? 담보가등기는 갑구 을구. 아니 쓴 거 보고 읽으세요. 그냥 잘 모르니까 갑구 을구. 을구로 가죠? 담보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알고 있는데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냐. 담보가등기 하는 돈을 빌려주고 돈 안 갚게 되면 네 집 가져오겠다가 담보가등기 아니에요? 남은 돈 청산하겠다?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갑부로 가야죠. 아닌가? 그럼 진짜 어려운 거 물어볼까? 그럼 이번에는 그럼 소유권 어디로 가요? 오, 그거 안 해, 그거는. 자, 그것도 소유권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 나오는 것이고 갑구에 갈 등기니까 저당권은 갑구 을구. 을구로 가겠죠. 다 유용 인정해줘요. 그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네 지고 들어와요. 담보가 등기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띵 그래. 다 얻으면 냅다 외우거든요. 멸실 등기 유용이 안 된다. 요것만 냅다 외우고 있다. 담보가 등기 칙 치고 들어오면은 담보가 등기 안 배웠는데 안 배운 게 아니라 갑구 을구는 유용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 소유권도 마찬가지 민법 공부할 때 108조 통정허위 표시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에 매매로는 무효잖아요. 하지만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 의사 표시가 있으면 증여로는 유효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유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구 을구는 유용이 가능한데 표지본 유용이 안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지금 문제예요. 네 가지에서. 네, 1번부터 보게 되면 31번. 1번 본 거죠? 1번 지금. 30번 1번 질문. 우리 과장이 생략했다 할지라도 무효다 유효다. 원칙은 유효하게 합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에서 행하여지는 중과세나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 보아. 이게 틀린 말이네.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 단속 규정이 아니라 이거는 금지 규정입니다. 이거는 효력 발생 규정이에요.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니까. 그래서 단속 규정은 요게 틀린 말이 됩니다. 이건 효력 규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등이 뭐라고 불러요? 첫 머리 빼먹은 모두 생략등기도 유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효등기 유용은 권리등기의 하나에 인정되며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맞고요. 5번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다. 맞았네요. 31번 쉬었다. 보고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다음은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이나 후에 다시 적합한 등기 원인이 생긴 경우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하고 사실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고요. 세 번째, 건물이 멸실되어 무효로 된 멸실등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멸실건물과 동일하게 다시 건축한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멸실된 건물 등기부는 유용할 수 없다. 맞고 4번에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다시 적합한 매매 등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다면 처음에 무효 등기를 현재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이건 소유권인가요? 그럼 유용할 수 있다 그랬는 거예요. 갑구에 들어갈 등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당사자가 무효로 된 건재당권 설정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양기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도 그 건재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틀렸죠? 이양기는 없을 때만 인정하기 때문에 있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잘못된 말이고 잠깐 쉬셨다가 32번 다시 보도록 하죠.